요즘에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목소리가 좀 약간 껄껄한데 양해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순간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을 좌우한다입니다. 순간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을 좌우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있겠지만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세상의 문화와 정치,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인류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핸드폰,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폰이 지금은 너무 일상적인 것이 돼서 쭉 옛날부터 오랫동안 쓰여온 것 같지만 핸드폰이 나온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지금 핸드폰이 10년? 20년? 제가 생각하는 게 본격화, 핸드폰, 아이폰 1이 나온 게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니까 그때가 한 17, 8년? 17, 8년, 그때 한 길어야 20년. 안짝에 제가 애플 아이폰 1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때 20년 전과 여러분의 지금은 그 정보를 얻는 그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정보는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뭐 석사 논문은 발로 쓴다, 두 발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자료를 잘 찾는 사람, 그러니까 발로 뛰어야지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논문을 써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발로 하나요? 핸드폰으로 하고 컴퓨터로 합니다. 누가 이제 정보를 잘 찾느냐? 핸드폰 안에서 또는 컴퓨터 안에서. 그 정도로 이제 세상이 급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처음에 이제 정보에 빨랐던, 저는 전자기기에는 게임도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도 뭐 익숙하지 않고, 그 정보에 좀 굉장히 그런 어떤 정보에 빠른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앞으로는 그때는 전화기, 그때는 뭐 모토로라 같은 그런 정보,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일반 통화 위주로 됐던 핸드폰은 있었잖아요. 그 핸드폰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것이 진화해가지고 좀 있으면 여기서 그 인터넷 연결되고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저한테 20 몇 년 전에 하더라고요. 선방에 같이 있던 스님이. 그래서 저는 믿질 않았죠.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이후로 한 2, 3년 후에 그 아이폰 1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핸드폰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시대가 됐고, 그렇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핸드폰이 아마 이 지구상의 사회 문화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꾼, 우리 일상을 바꾼 어떤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생각하는 것은 제가 AI, 이 AI가 또 세상을 앞으로 10년 안에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과학적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은 뭐 천재적인 어떤 사람이겠지만 첫 번째로는 발상의 전환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발상의 전환. 우리 부처님의 발상의 전환은 뭐였을까요? 부처님은 기존에 있었던 종교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죠. 그 종교적 한계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개인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또는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 또 하늘을 잘 섬겨야만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자립감보다는 타에 의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그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지만, 철학상이었고,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혁명적으로 바꾼 거예요. 개인한테 그 운명의 모든 것을 개인한테 돌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인을 탐구하기 시작한 게 부처님이란 말이죠. 보통은 신을 탐구하고 자연을 탐구하는데 바깥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신을 이해하고 바깥 경계를 이해하는 주체는 내가 주체가 돼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이해하려고 하는 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놈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놈이 왜 생로병사를 겪지? 라고 고민이 시작돼서 지금의 불교 철학까지 발달되고 종교화까지 된 거죠. 부처님도 그랬듯이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AI를 촉발시키고 AI를 지금의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초창기 멤버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2016년, 2020년 전, 2010년 전에, 2016년이니까 10년 전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알파고. 네, 알파고 들어보셨죠? 네,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바둑이라는 것이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두거나 뭐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두면 옆에서 구경하다가 흉내내면서 바둑을 배우고, 저도 또 그렇게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둑을 좀 잘해보려고 노력한 시기도 저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 때 그 짝이, 그 녀석이 이제 한양대 의대를 갔는데, 이놈이 점심때마다 그 선생님들한테 불려서 교무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갔나 봤더니만 이놈이 바둑을 아마추어 몇 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고등학생이.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불려와서 그 점심시간에 바둑을 두면서 짜장면을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제가 그놈한테 이제 바둑을 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바둑을 보통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라면 그런 바둑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런 뭐랄까 추억 같은 것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 전에 체스를 컴퓨터가 이긴 적은 있었어요. 체스는 경우의 수가 작잖아요. 그쵸? 6줄인가? 근데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이 우주의 원자만큼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바둑을 이기리라고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리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전에 알파고가 되고 이전에, 그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보통의 바둑인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바둑을 사랑하는 애호가들도, 컴퓨터는 이기지 못할 거야. 무조건 이세돌이 구단이 아마 5대0으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와, 진짜 신의 한 수 때문에 한 판 이기고 4판을 다 져버렸죠. 예. 그리고 2판 때는 37수 만에 이세돌 구단이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37수 만에. 그 37번째 수 기억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둘 수 있는, 여태까지 어떤 기보에도 나오지 않았던, 도저히 인간이라면 거기에 착수할 수 없는 수를 알파고가 딱 둔 거예요. 예. 그걸 뭐, 얘기하면 좀, 뭐, 어깨짓기라는 그 기술 용어가 있어요, 바둑에. 예, 어깨짓기를 한 건데, 그 사선에는 어깨짓기를 원래 안 한다고 보통은, 모든 프로들도 그렇고, 바둑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선에는 어깨짓기 하지 않는다라는 그 경험치 이하든 뭐, 여러 어떤 기보를 통해서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파고가 인간이 하지 않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도 거기서 움찔했죠. 한 20분을 생각했어요. 결국 돌을 던졌습니다. 간수에. 인간이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 네. 그게 창조적으로 컴퓨터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요즘에 제가 그 사람 다큐를 한번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구나.
예, 한 사람의 생각. 천재적인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이 원래 그 데미스 허사비스라고 해요. 그 사람이.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창업자죠. 딥마인드. 이 사람이 사실은 체스 신동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큐에서 보니까 4살 때부터 체스를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4살 때 몇 시간 아버지한테 배우고 바로 그날 아버지 체스를 이겨버렸어요. 4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제 얘를 이제 체스 학교에 보내고 뭐 체스 어떤 그런 데 보냈겠죠. 그래서 체스 12살 때 거의 체스 세계 2위 정도까지 올릴 정도로 굉장히 체스의 신동이었단 말이죠. 그렇던 아이가 이제 체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겠죠. 세계 2위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노력도 했고 머리도 천재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대회를 한번 나가서 이 사람이 체스에 손을 떼고 과학으로 이제 생각을 돌려버렸어요. 그 계기가 지금의 AI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면 어느 세계적인 대회가 스위스에서 벌어졌는데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자기 상대는 30살 넘은 덴마크 챔피언이었나 그래요. 근데 거의 무승부로 끝날 판을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질질 끈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걔가 12살이었으니까. 질질 끄면서 시간을 10시간, 뭐 15시간 소비하면서 애를 완전히 녹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기권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허탈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12살짜리 꼬마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머리가 그렇게 좋은 세계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들 다 모여서 저기 체스를 두고 있는데, 아니, 저 머리 가지고 인류의 인류의 이바지할 수 있는 더 좋은 방향들이 많을 텐데, 이건 너무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다큐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이제는 이 체스판을 접어버리고,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인류에 이바지하겠다. 뭐 인류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꼬마가 했겠어요. 그냥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한순간 딱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과학 그 AI라는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AI에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계기가 있었냐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그리스계 아버지와 싱가포르, 그러니까 중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양의 피가 흘러요.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아버지 엄마는 약간 그 어느 한 틀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보헤미안 같은 삶을 추구했죠. 히피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직장도 아버지는 여러 군데 옮겼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애를 키웠고 그 아버지가 늘 이 허사비스한테 한 말은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 쪽에 살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영국에서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벌써 이른 나이에 들어가고 16살에 그 옥스포드인가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가서 이 정도로 천재적인 아이였단 말이죠. 머리도 좋았겠죠. 그런 아이가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좋은 머리를 나는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분야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돌리는 순간 그 생각이 한순간의 생각이 지금 한 50 가까이 됐을 겁니다. 76년생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의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그 한 사람의 어떤 한 생각에 돌이키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만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자식한테 그 공부 잘하는 자식한테 권하는 학과가 뭐예요? 의대, 법대.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의도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대에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법대는 마찬가지로 또 안정적인 직장에다가 뭐 퇴임하면 탄검사하고 퇴임하면 또 변호사로서 개업해서 또 그만한 어떤 경제적 대가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어떤 경제적인 초점이라는 것에 딱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초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많이 살진 않았지만 꿈을 쫓으면 돈이 따라가고 행운이 따라가요. 그게 좋은 꿈이었을 때.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쫓아. 현실에 뭐가 일일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그 돈 많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한 많이에요. 천문학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돈을 쫓았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돈을 쫓았습니까? 이 허사비스가 돈을 쫓았을까요? 꿈을 쫓았어요. 꿈을. 남들이 생각 못한 걸 생각했고, 남들이 인식하지 못한 걸 캐치했고, 남들이 하지 못한 발상을 통해서 그 꿈을 쫓다 보니까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작은 부자는 개인이 노력에 의해서 만들지만 큰 부자는 뭐 하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어떤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남들이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큰 행운도 따르지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요즘 뭐 여러분 아마 그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인공지능 AI 같은 거 많이 뭐 재미삼아 쓰실 거예요. 이제 저도 보통 주위 사람들, 스님들도 보면은 옛날에는 입력을 했어요. 예. 뭐 자기 갖고 있는 의문점을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거나 답을 얻거나 정보를 얻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이크로 갖다 대고 무엇 찾아줘. 무엇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제미나이나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들이 답을 내놓죠. 지금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타자 치는 거에서 이제 말로 써서 이렇게 전달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시대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뭐 연관시켜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종교로서 접근했죠. 불교를 종교로서 접근했지만 이 불교가 지향하는 정신은 뭐냐 하면 물론 종교적인 신앙심, 신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지는 않지만 불교에서는 어쨌든 종교적인 신앙심이 분명히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신앙심을 통해서 신행심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행심을 갖고 신앙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지금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돈 벌려고 하는데 작은 꿈을 갖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어요.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 너무 작은 거야. 여러분 개인적인 것에 그쳐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통은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환경과 접하고 인간과 접하고 문제와 접하게 되는 것은 나로 인해서도 생기겠지만 결국은 주위에서 발생되는 많은 원인이 나의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다 연관적으로 있단 말이죠. 연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하는 근본 원인은 물론 나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내 많은 사람, 내 주위에 나와 영향을 주고받고 교감하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성숙돼 있으면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거나 해결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만 올것이 깨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특히 대승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리 이타잖아요. 자리 각타고.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는 거예요. 소승에서는 나만 깨닫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대승에 와서는 불교가 추구하는 정신이 확대된 거죠. 나도 깨닫고, 한번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너의 문제도 해결할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 방안을 찾는 거예요. 부처님이 획기적으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왔듯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물론 우선시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이겠지만 결국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신 획기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바탕에 인식의 전환을 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AI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허사비스가 바둑판을 점령하고 바둑을 통해서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 AI를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24년에 노벨 화학상 발표가 있었어요.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받았어요? 기억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태까지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은 다 누가 받았냐면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20, 30년 연구 결과가 입증되고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 가치 있게 썼던 어떤 과학적 업적을 통해서 그런 사람한테 화학상이 주어졌는데 2024년에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허사비스가 받았어요. 아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 듣고 내가 아니 이거 알파고 만든 사람이 뭐야 화학상을 받았다고? 알파고 화학상 뭔 문제 무슨 연관이 있지? 저도 의문심을 갖고 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이 AI를 통해서 결국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것은 바둑을 통해서 인간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AI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야 한마디로 통계죠. 통계를 통해서 무엇을 밝혀낸 거지. 바둑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수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해서 그 한 수를 뒀잖아요. 37수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인간의 문제가 그 가장 큰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면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병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뇌과학까지 하면서 거기에 천착했던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은 AGTC인가? 아구아산 구암이 그거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네 가지가 조합되고 어떻게 연결되는 따라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는데 그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선으로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결합되면서 모양이 엄청난 다양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단백질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 모양만 제대로 밝혀내면 우리는 그 단백질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켰던 것을 복구할 수 있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것을 찾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돼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게 20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게 여태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가 그것을 계산해내가지고 지가 스스로 공부해서 학습해서 찾아내가지고 지금은 그 허사비스 때문에 90% 이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알파고를 만드는 기반을 해서 알파고 폴드라는 그런 AI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폴드라는. 그래서 그 알파고 폴드를 2014년에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2년 만에 거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니 성공시켜가지고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여됐겠죠. 돈과 예산이. 물론 그래서 이제 허사비스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나중에 구글한테 그 딥마인드를 팔게 되죠. 딥마인드를 팔면서
그 구글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연상 능력 컴퓨터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컴퓨터를 빌려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판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판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파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연산 능력을 빌려와가지고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요. 단백질 아미노산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95% 이상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암을 정복 가능하게 됐다는 이유가 그 사람의 그 예측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내막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한 생각, 그 순간에 12살짜리가 한 생각을 탁 일으켜서 지금의 우리가 병을 점령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어떤 천재적인 한 사람이지만 어떤 그 누군가가 한 생각을 돌이켜서 지금의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냈듯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한 생각이 여러분 개인적 삶과 가족의 삶과 사회의 삶과 이 삶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간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을 좌우한다. 여러분도 이제 이것이 피상적으로 인문학적인 어떤 또는 종교적인 좋은 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적인 오후에 또는 종교 생활이긴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 삶의 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좋은 생각이어야 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생각을 한번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에 앞에 두서가 좀 길었습니다.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개동이니 무불 포용하니라. 불이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뭐 불임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네. 둘이 아니야. 둘이 개동이다. 모두 같다 그죠. 둘이 아니고 모두 같다면 무불 포용이라.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예. 너와 내가 하나라면 너를 믿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또는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그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예요. 사회적 고통이든 개인적 고통이든 여러분의 그 고통의 근원에는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괴로움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 밑에도 써놨지만 뭐 이건 예니까 예로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보통 선거권이 지금 다 누구나 보통 선거권을 누리는 것 같지만 지금 제일 문화적으로 진보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이란 나라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뿌렸던 그 미국이란 나라가 보통 선거권을 실시한 게 몇 년 전인 줄 아십니까? 6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흑인 히스패닉 할 거 없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한 게 미국도 6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면 남북전쟁 이후 분명히 흑인의 차별이 없어졌는데 그때부터 선거가 시작됐는데 보통 선거가 선거권이라는 게 흑인한테 주어졌는데 아니 그 남북 전쟁이 있고 아주 백 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일반 흑인들이 투표권 행사했던 것은 6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흑인들이 그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겠어요. 또 반대로 백인의 입장에서는 너는 흑인이냐 나는 백인이야 나는 우월한 종자야 너희들은 열등한 종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투표를 하면 안 돼. 얼마나 방해 공작을 엄청나게 폈어요. 그러니까 주마다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이 패했잖아요. 북부군이 이기고
그 남부주들은 전쟁에 졌지만 심리적으로 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흑인들은 인정 못 하는 거예요. 흑인들한테 투표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 글을 읽을 수 있어?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 문맹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안 되면 투표권 안 줬어요. 이런 식으로 투표권을 방해했단 말이야. 예.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흑인들은 얼마나 반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셔갖고 흑인 민권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획득되고 린턴 존슨 대통령이 보통 선거권 아주 그런 악법이죠. 다른 주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투표권을 방해하신 법률들을 다 무효화시키면서 보통 선거권을 아주 일반적으로 한 서명을 대통령 지금 서명하듯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된 게 6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어요. 선거권을 가지고 생각이 다르니까 흑인과 백인이 얼마나 반목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현명한 백인들이 많고 차별심이 없는 백인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그런 사회적 비용 치르지 않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뛰어난 국가를 이루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세계 최고지만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이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 백인과 흑인은 다르다라는 그 생각 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사회적 불행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회를 보고 인간을 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사회적 비용이 안 나가면 세금 줄이는 거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용을 다 서로 분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공부는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고, 깨어있는 각자를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갈수록 사회는 더 투명해지고, 더 밝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듣고 개인한테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나도 회양하지만 남한테도 회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배우는 거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내가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내 가족이 어두운 생각을 갖고 사회가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밝은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면 이 가족도 밝은 생각, 사회도 밝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오늘 둘이 아니고 모두 같다면 포용하지 못할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이에요. 나는 좀 누구보다 우월하고 나는 누구보다 잘났고 난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난 누구보다 뭐 외모적으로 잘났고 이거 다 둘이에요. 둘 생각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맞습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면 안 돼요. 차별로 이어지면 안 돼요.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남도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1대1의 어떤 동년배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자연부터 아주 미물인 생물까지도 평등심. 예, 차별심이 반대가 평등심이고 둘이 아닌 것이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둘이 아니라는 생각에 투철하다면 이 사회적 갈등은 많은 것들이 해소될 거예요. 근데 둘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는 요즘 이제 조만간 선거가 있겠지. 나는 진보, 나는 보수, 나는 좀 진보적인 사람이야. 머리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생각은 진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보 보수, 뭐 무슨 당. 저쪽은 내 편이 아니고 우리 편. 광화문에 나가 깃발 들고. 이게 왜 그래? 이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네. 어떤 목사 감옥에 가두면요, 그 사람 밥 우리가 낸 세금을 줘요. 네. 안 들어왔으면 밥이 세금은 안 나갈 텐데. 이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생각을 한번 잘못 먹으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관, 부처님 말씀대로 연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이개동이면 무불포용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둘이라는 생각, 백인, 흑인 따로 종족적으로는 분명히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많은 백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쵸? 포용 못할 것이 뭐 있어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는 흑이니까 안 돼. 여기서부터 엄청난 사회적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보수적인 백인들은 굉장히 우월감을 가질 것이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방 지자가 개입 차종이니라.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의 뭐 시방은 온 세상은 온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개입 차종이라. 모두가 이 종에 오게 된다. 들어오느니라. 이 종이라는 게 뭐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종이라는 게 종교 그 종자가 아니고 뭐 으뜸 종자도 되지만 종교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은 둘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종이에요. 가장 으뜸적인 생각이에요. 차별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에요. 마루 종자, 으뜸 종자잖아. 그것이 최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한 올바른 생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 둘이 아니야. 우린 다 같은 존재이고 인간이야. 라고 차별심을 버리고 그걸로 귀의하게 되고 그쪽으로 마음을 쓰게 되고 마음을 베풀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차별심을 갖고 흑인 백인을 나누는 것은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은 현상적으로 있는 사회상 현상이지만 결국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 통합에도 저해된다. 보수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보수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진보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진보에서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잘 분별하고 투표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당이니까 내가 찍고 저 사람은 저 당을 갖고 있으니까 찍고.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스님 후보자를. 모르죠. 뭐 그 선거 벽보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중에서도 현명하게 투표하려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어떤지를 뭐 세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행동했고 여태까지 살아온 궤적이 미래의 그 사람의 생각이고 궤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A라는 사람은 평생 A로 살다가 A로 죽어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B라는 사람은 B로 행동하다가 B로 생각하다가 B로 살고 B로 죽어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살아온 궤적을 보면 그 미래의 궤적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면 미래가 보이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걸 잘 선명히 판단하셔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비 초견이니 일념 만년이라. 이게 만염이 됐네. 만년인데 오타가 났어요. 일년이라고 했네. 일년 생각염자 일년 반대로 됐어요. 일년 만년 이렇게 되죠. 네, 그 근본 취지는 그 근본 취지는 재촉하는 것, 지연하는 것이 없으니 한 생각이 곧 만년의 생각이니라. 네, 법성계에 보면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 한 생각이 곧 무량의 겁의 생각이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있듯이 순간의 생각이 미래를 좌우한다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한 생각을 딱 갖는 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일념이 곧 만년인 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허사비스가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 체스판에다가 다 투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발전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 한 일념이 지금의 허사비스를 만들었듯이 여러분도
한 생각을 탁 돌이켜서 잘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해서 한 생각을 잘못하면 안 좋은 생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미래가 펼쳐진다. 왜? 지금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생각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제, 부제니, 시방이 목전이라. 없다라는 것이요. 뭐가 없냐면 있다. 제는 있다라는 뜻이고, 부제니까 없다는 거죠. 있고 없음이 없다.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도 없으니, 그러니까 존재 유무를 따지잖아요. 흑인, 백인, 이게 아니라 흑인은 백인과 다르다는 생각이고, 백인은 흑인과 다르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있음 없음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유무에 빠진다. 유무에 빠진단 말이에요. 불교적인 용어는 유에 빠져. 있다는 생각에 빠지고, 없다는 생각에 빠져요.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있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 맞잖아요. 얘는 내 새끼. 내 새끼니까 당연히 내가 애정을 쏟겠죠. 애정을 쏟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얘가 내 새끼라는 그 생각을 강화되고 점점 더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남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더 귀한 거예요. 물론 내 새끼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핏줄은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강화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낳잖아요. 다르다는 생각을 갖는, 내 자식과 내 새끼와 남의 새끼는 다른 새끼. 다르긴 맞아요. 다른 건 맞는데 그 생각을 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얘도 누구의 자식, 얘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 시어머니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며느리 때 많이 그런 불만 가졌을 거예요. 당신 딸처럼 날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지, 당연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면 그런 생각을 못 해. 너는 시집은 남의 딸, 얘는 내가 낳은 내 딸이야. 당연히, 현상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강화시키면 안 돼. 얘는 며느리지만 누군가의 딸이야. 내 딸하고 똑같은 동등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제 엄마의 마음으로 얘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공부한 사람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하려고 하겠지만 쉽지는 않죠. 당연히 쉽진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하려고 하지. 뭐 쉬우면 누가 공부해요. 그냥 알면 다 끝나는데, 공부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야. 아이고, 얘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했지만, 아이고, 얘도 누군가의 딸인데 내가 이렇게 막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10마디나 한마디를 줄일 수 있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부간의 갈등을 들려갖고 보면 가정이 화목하잖아. 걔 남편이 나한테 대들지 않잖아. 얘한테 잘해주면. 그럼 내가 괴로움을 덜 겪잖아.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 내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네. 그런 지혜를 가려야 돼요, 여러분들. 불교적인 공부를 통해서. 있고 없으면 빠지고, 있으면 바로 그렇게 빠지고, 만약에 없다는 생각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뭐 너랑 나랑 다 똑같아. 뭐 그렇게 뭐 있어. 라고 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 발전도 없어. 없다는 게 빠지면, 아유, 죽으면 끝인데 뭘. 그 뭐 할게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뭐 현세를 뭐 막 살아도 되잖아. 그쵸? 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뭐 현생 즐기다가 뭐 쾌락주의로 가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없다.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 사후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현실을 사는 태도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있다는 생각도 빠지면 안 되고 없다는 생각도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중도라. 유무 중도가 그 중도에 바로 그거에 부침하신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생각, 아가 있다는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내 자식, 내 민족, 내 재산.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얘기는 하는 거야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무화화 시켜버리면 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거라 생각도 버리게 되고 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무화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확 나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사회를 이해하는 태도,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확 바뀐다. 아가 있다는 것은 아를 강화시키면서 다 내 거, 내 자식, 내 민족, 내 핏줄, 막 내 혈족,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인간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소속에 내 소속과 같으냐? 에 따라 저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네? 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 파벌을 만들 것이고.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사회는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유무 중도를 가져야 된다. 유무 중도에 빠지면 안 된다. 중도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럼 뭐예요? 없음도 없고 있음도 없는 있고 없고의 중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중도는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도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중도적인 사상을 있음에도 빠지지 않고 없음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요. 팔정도예요. 제대로 보려고 하고, 제대로 생각해야 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정진하고, 제대로 바른 생활을 하고, 이게 중도예요, 여러분. 중도가 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팔정도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감싸는 게 아니라 이놈도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도적인 생각이죠. 아니,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뭐 해도 다 예쁘죠. 그렇지만 그 예쁨이 누군가한테 폐해를 끼치고 이놈의 발전, 인간성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얘는 내 자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얘를 선도해야 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벌을 갈 땐, 체벌을 갈 땐 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 새끼 누가 때려.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남들한테 피해 피고 막 그런 옆에 좀 조용히 하랬다 그러는데 왜 내 자식한테 뭐라 그러냐. 이게 올바른 어떤 자식을 판단하는 팔 정도로 자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현명한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당연히 혼낼 거 혼내야 됩니다. 네, 얘가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선도를 하고 계도를 해야지.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야. 내 부모라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 나라도 내 자신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중도예요. 딴 게 중도가 아니에요. 부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도 있지 않음도 없으니 시방목전이라. 이 세계가 목전에 있다. 이게 뭐예요? 현실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지금 당장 있고 이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있고 없음에 빠지지 말고 지금 현실을 제대로 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팔정도로 가는 지름길이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제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목전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현실을 그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중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빠지지 말고 없으면 빠지지 말고 중도적인 시각으로 네가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을 냉정하게 봐라. 그 다음에 극소 동대하니 망연경계이니라. 극소. 극은 아주 작다는 거죠. 극소. 아주 최소 극소. 대는 큰 거겠죠.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이 같대요.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이 어디 같을 수가 있지? 근데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을 같게 보면은 망연경계래요. 이 경계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주 큰 것,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을 잊지 못하고 큰 것은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은 작은 거라서 생각하고 그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면 경계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경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사죠. 아, 큰 거는 큰 거, 예쁜 건 예쁜 거, 못생긴 건 못생긴 거. 당연히 현실적으로 내 눈에 눈높이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미추라는 것, 또 맛있고 맛없다는 것, 맛이 있는 게 본질적으로 있고 맛없는 게 본질적으로 있어요? 큰 것이 본질적으로 있고 작은 것이 본질적으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길이로 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느 게 길어요? 길이로 봤을 때 너비 말고. 네? 무엇이 길죠? 아, 이게 길죠, 당연히. 네 배는 되겠다. 그쵸? 길죠?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이거 어느 게 길어요? 그럼 얘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대답 못하죠. 이 세상에 짧고 긴 게 어딨어? 잘나고 못난 게 어딨어? 다 비유해서, 그걸 이제 불교는 멋있게 상호 의존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길게 된 것이 얘를 의존해서 긴 거라. 긴 건 절대 없어. 반대로 얘는 얘에 비해서 긴 거예요. 그럼 얘는 어쩔 때는 긴 거 됐다고 저 작은 거 되네? 극소, 크고, 작고, 크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작은 것은 큰 거에 비했기 때문에 작은 거고, 큰 것은 작은 거에 비했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쁜 거, 예쁘지 않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게 다 보면은, 내가 우스갯소리 그 얘기 하잖아요. 예쁜 여자들은 못생긴 여자한테 감사해야 된다. 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는 거잖아. 근데 걔를 무시하면 안 돼. 얘 못생긴 애가 많아야 돼. 내가 돋보이는 거야. 얼마나 좋은 존재야, 나한테.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미워하면 안 돼. 다 이렇게 예쁘다고 해줘야지. 그와 같아. 미추라는 것도 그렇고, 길고 짧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쁜 것은 원래 존재해 있고, 큰 것도 존재해 있고, 작은 것은 존재해 있고. 아니야. 모든 것은 불교 용어대로 상호 의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필요하고, 큰 것이 있기 위해서는 작은 것도 필요하고, 또 작은 것이 있기 위해서는 큰 것도 필요하고, 예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못생긴 사람도 필요하고, 키 큰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키 작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못생긴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에 투철한 사람이라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편협된 생각 속에, 치우친 생각 속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구죠? 자산 1위가 누굴까? 삼성가겠지? 그 삼성가도 그 애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는 누구죠? 앨런 머스크처럼. 아니, 부유한 게 누구한테 비하니까 부유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부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난 지금 굉장히 없어졌으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다리 튼튼하시죠? 두 눈 다 보시죠? 내가 원하는데 걸어서 갈 수 있죠? 근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비유하자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꼭 내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생각 안 해. 그리고 우울해. 얼마나 어리석어. 예. 현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목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천 현실, 그래, 나 지금 내가 비해서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없어 보이고 모자란 것 같아.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산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수긍하고, 현실을 수긍하고, 그럼 내가 왜 지금 현실에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가?
그 원인을 파악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남들 6시에 기상할 때 맨날 늦잠 잤네. 남들 열심히 일할 때는 별 일을 안 했네. 냉정하게 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라. 냉정하게 날 보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부유하지 못했을까? 가만히 보면 나는 적극적으로 삶을 안 살았네. 나는 꿈을 쫓지 않았네. 나는 현실적인 너무 안주를 해버렸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겠죠. 사람마다. 그와 같이 나를 바로 보려고 하는 것. 네. 목전에 있는 것을 바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와 같이 무엇과 무엇을 비유해서 좋고 나쁨은 없다.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꽃이다. 하나의 꽃이다. 세계 일하다. 네, 더 발전하면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계 꽃은 뭐 다 똑같은 꽃이잖아요. 뭐 줄기가 있어야지 꽃도 있고 뭐 한마디 뿌리도 있어야 되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지.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놈의 입은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손발은 맨날 힘든 일만 하네. 손발이 불만을 가지고 에이 이놈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는 안 집어 먹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생산적인 일도 안 해. 발도 뛰지도 않아. 이놈이 미워가지고 맛있는 거 맨날 입으로 먹으니까 이놈만 좋은 것 같아. 그때 어떻게 돼요? 손발이 오그라드네. 이게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하는 사는 방식이라. 얘가 행복하면 내가 풍요로울 수도 있는 방법 분명히 있는데 나는 손이고 쟤는 입이야라는 차별심을 딱 갖는 순간 멍청하게 맛있는 거 집지 않으면 얘가 굶으면 자기도 굶는다는 걸 몰라. 불교는 입과 손이 발과 다 똑같다. 구조적으로 다를 뿐이야. 구조적으로 다를 뿐이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다 연관돼 있어. 이 몸뚱아리가 다 연관돼 있고 이 지구가 연관돼 있고 우주가 연관돼 있는. 여기서 마지막만 좀 보고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그 단락 끝에 자 그러면 찰나와 무한은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까요? 현재 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찰나적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무한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없는 미래의 시간은 없으며 미래는 모두 현재의 시간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별도로 미래의 어떤 시기를 상정하여 기대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에 존재하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반대로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 작은 것은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홀로 큰 것도 홀로 작은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 오면 작은 인연에 충실하고 큰 것이 오면 큰 인연에 충실하니 별도로 바라는 바가 없게 됩니다. 바라는 바가 없으니 외부의 인연에 끄달리지 않게 됩니다. 크다는 생각도 작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주어진 인연에 충실할 뿐입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차별심이 무엇이든 그 차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심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각을 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